언뜻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었을 때 안타까운 사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앞장에 아주 큰 손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은 1세대 1주택일 때만 비과세가 되잖아요. 하지만 세법은 부득이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일 때도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례인데요. 등본을 보니까 양도 시점 1년 전에 부모님이랑 합가를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1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셨고요. 언뜻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요건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심지어 이 주택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양도 차익이 꽤 컸거든요. 약 4억 정도. 그래서 세금을 1억이 넘게나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일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요건 세세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할 것. 두 번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양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노부모를 봉양할 것. 이때 노부모는 우리 부모님도 상관없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노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것. 부모님 두 분 다 모시면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60세 미만이라도 암, 희귀성 질병,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요건은 요건일 뿐 함정이 있습니다. 효도하려다가 자칫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건을 잘못 해석하면. 자, 그럼 효도 제대로 하도록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의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합가를 했어요. 그리고 합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팝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이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비과세 특례라는 건요, 내가 이 특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특례 사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원래부터 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나이 요건. 이 앞선 사례가 딱 그 나이 요건을 위반한 사례였습니다. 양도 시점에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셨어요. 그러면 그 양도 이전에 1년 전에 합가를 하셨는데 그때는 만 59세셨겠죠? 세대를 합친 날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양도 시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종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나이 먹도록 계속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도 투자용으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고요.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이 몸도 안 좋으시고 결혼한 배우자와 합의하에 같이 계속 그 집에서 살기로 합니다. 이러면 동거봉양 합가를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를 분리한 후에 세대를 합쳐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동일 세대였던 겁니다. 어렴풋이 세법을 알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세대를 분리한 후에 합쳐야 한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만 30세 이상일 것. 두 번째, 결혼했을 것. 세 번째,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일정한 소득, 즉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든요. 이 있으면 가능한데 부모와 합치는 자녀가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고 다시 합쳐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 세대를 합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이 있고 내가 주택이 없어요. 합가 후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동거 봉양 후에 다른 비과세 특례 규정도 마찬가지로 종전주택, 그 사유 발생 이전의 주택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특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내가 이 사유로 원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냐 안 받냐를 생각해봐라. 기본적이지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1세대라는 개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본인 주택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1세대 1주택이란 규정은 세대수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세대라는 게 뭐냐? 동일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자녀, 형제, 자매, 기타, 친족 또 다 해당이 되겠죠. 부득이한 사이로 잠시 같이 사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본인 주택수로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주택 외에 다른 가족들의 주택수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잠깐 같이 사는 시동생이나 처제 등의 주택수도 혹시 내가 양도하는 시점에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산 관련 세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틈틈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저 또한 한 번의 신고를 위해서 여러 세무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 봐.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하실 거면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 특히 유료 상담 받으시라. 무료 상담 제대로 안 해줘요. 그냥 요건만 나열해 줄 뿐이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재산 관련 신고 금액도 좀 큽니까? 잘못 계산하다간 가산세만으로도 몇 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전 상담이 사후적으로는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